자, 저번에 저희 공부 안 했어요. 제대로. 경영 전략과 국제 경영. 경영 전략이 필요성. 경영 전략은 경영적 의사 결정에 있어 가장 넓은 관점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부, 기업, 시장, 정부 등의 거시적 상황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한 관점이며, 동시에 해당 조직들이 방향성에 따른 일련의 프로세스를 뜻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거시적이고 전사적인 방향성과 연계시킨 경영학적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적용되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마케팅 전략 등 다른 경영 분야와 합쳐서 광고 매각에 사용할 수 있다. 경영 내의 분류에 따라 경영 전략이라 분류안을 정의하면 기업이 내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재무 혹은 회계가 자금 흐름, 마케팅이나 생산이나 제품, 인사관리가 조직원 등에 관심이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넓은 범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무적 관점에서도 기업의 기획 및 전략 부서의 의사결정은 CEO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조직의 전사적 방향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거시적 환경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여 기업이 속해 있는 외부 환경과 산업, 국가 단위, 경영적 분석과 의사결정도 관심을 둔다. 경영 전략 프로세스. 전략적 대상의 넓은 범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영 전략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는 것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영 전략 프로세스는 크게 목표 설정, 환경 분석, 전략 수립, 실행 및 평가 순으로 이루어진다. 목표 설정. 기업이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는 미션, 비전, 가치. 미션, 비전, 가치로 구성된대. 미션, 비전, 가치로 구성된대. 다소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요소들을 초기에 명확하게 설정해야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직을 하나로 묶는 끈을 마련할 수 있다. 미션은 Y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조직이 왜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표현이다. 회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향후 방향성의 토대와 여러가지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미션에는 To Fresh the World를 명시하여 세상의 생기를 되찾게 만들겠다는 회사의 목적이 들어간다. 목적은 좋네. 비전은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조직이 원하는 미래 모습이나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표현이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질적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청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볼 수 있다. 코카콜라는 비전으로 사람, 포트폴리오, 파트너, 생산성 등의 여러 요소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지구적 비전으로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을 도우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시민을 되자. 뭔 소리야 이게? 미션은 말 그대로 미션이고 비전은 책임감 이런 거네. 이게 뭔 소리야? 조직이 원하는 미래 모습. 비전이 뭐예요? 비상 아시죠? 비상하라. 그 비상이랑 어원이 같은데 비전이 그거예요. 정확한 길. 가치, 밸류죠. 가치는 how에 대한 대답이래요. how에 대한 대답. 미션과 비전을 고려했을 때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는 미션과 비전에 대한 명시한 방향성을 고려하여 주요한 행동적 가치들을 포함한다. 코카콜라의 가치에는 리더십, 협동, 진실성, 열정, 다양성, 책임감 등의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거 봐요. 환경 분석은 경영 전략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크게 기업을 기준으로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으로 나뉜다. 이때 외부 환경은 넓게는 국가부터 관련 산업 및 기업의 환경까지 대상으로 하며, 내부 환경은 기업의 업무 형태에 따른 SOWOT 아시죠? 구조적 측면이나 사업부 단위 하위 레벨의 사항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 분석은 전략 수립 단계의 토대가 되므로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실행된다. 예를 들어 SWOT 분석은 기업의 내부 강점, 스트렝스, 약점, 위크네스와 외부의 오퍼튜니티, 위험 요인, 트리트 그거야. 할로윈 그거 맞아요? 를 나누어 조사하는 도구다. 외부사, 시장, 기업, 사업 등등 전략의 수준을 레벨에 따라 여러가지 전략 도구들이 존재하며 이는 뒤에서 다루단다. 전략 수립은 알아야지. 전략 수립이 뭡니까 하면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환경 분석을 통해 파악된 조직이 현재 상황에 적합한 방향성을 구성한다. 이게 뭔 소리야? 이 단계의 의사결정이 명확하게 실시가 설계되어야 조직 내부 자원의 효율적, 효과적인 배분과
외부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당연한 거지. 아니 망을 지금 국제 상황을 모르고 내부 환경만 알고 하면은 큰일 나지. 지금 글로벌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 전략적 방향성이 분명해야 내부의 세부 전략들을 튼튼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 수립에는 다각화, 통합, 제휴 등이 기업 단위 전략, 집중화, 차별화, 원가 우위 등이 사업 전략, 비용 절감이나 운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는 기능별, 전략의 계층별 설계 형태를 보인다. 실행의 평가. 환경 분석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실행이 이루어지면은 초기의 목표 단계에서 설정했던 미션, 비전, 가치, 밸류와 비교하고 조직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전략 프로세스를 평가한다. 성과 측정 지표는 조직의 외부적 상황이나 기업의 성장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액, 투자자 본수익률 등 다양한 지표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략적 계획은 조직 내 여러 계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의 목적과 결과를 비교하여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는지 확인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외부 환경 분석. 마이클 포터 참 대단하지. 이게 경영에서 유명하시죠? 파퓰러리티. 기업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를 문제가 조직 의사결정의 과정에 있어 주요한 대상을 보였다. 즉 기업이 외부 환경을 적절하게 분석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에 진입 및 적응했을 때 기업이 생존과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기업이 외부 환경을 파악하는 분류는 일반의 거시적 환경과 산업 환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 거시 환경 분석은 정치, 사회, 문화, 법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구 통계학적 요인 및 경제적 환경 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보다 기업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 산업 환경 분석이라 할 수 있는데 마이크 포털 교수가 제시한 산업 구조 분석 모형 5 모델이 가장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도구로 사용된다. 산업 구조 분석 모형. 경영 전략까지 국제 경영이거든. 이건 지금 경영 전략이야 지금. 이게 이제 국제인데 국제. 이거부터 할까? 해외 시장 진출 방식.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더 넓고 가능성 있는 시장을 찾아 과감하게 해외로 나서고 있다. 과감하죠 참 진짜. 이에 따라 조직 단위 경영 전략을 구성할 때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고려하는 학문적 흐름을 국제 경영이라 한다. 전문적. 그러니까 경영 전략을 구성할 때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때문에 국제 경영을 하는 거야. 아시겠어? 이거 막히면 어떻게 하지 근데? 때문에 국제 경영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 경영이 무의미해질 만큼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경쟁하고 그렇지. 한국 영어도 내수 시장이 크지 않아 기업이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국제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단 많다. 그렇듯 경영 전략이 글로벌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발전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 수출 계약 투자 등의 형태를 알아두는 것이 좋대. 수출이라는 것도 정의 나왔네요. 수출은 이거 솔직히 경영이긴 한데 내가 경영하기 전공가 아니라도 이런 거는 알려줘도 좋지 솔직히. 수출은 기업 경영 활동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시행한 후 해외 시장의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외 시장 진출 방식 중에 가장 리스크가 더 적은 방식으로 불리고 있는데 수출은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을 나뉘는데 국내에서 국외로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국내에서 대리를 통해 국외 시장과 연결되는지에 따라 나뉜다. 간접 수출은 국내에 있는 수출 중개인 등이 대리인이 수출에 대한 공급을 해외 시장과 연결시켜주는 경우로 기업이 무역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제조 등의 핵심 영역에만 집중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반면 직접 수출은 국외에 있는 수출 출입업자 등과 직접 거래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직접 수출을 통하면 계약된 업체에 대한 통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안정성이 높아지는데 정보통신기술 컴공 활약하죠 아주. 직접 수출 형식을 취하는 회사가 들어있다. 직접 수출.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한다고. 계약 방식. 해외 진출 시 계약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제품 단위를 해외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기업과 계약을 통해 일정 경영적 자원과 단계를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계약 방식이라는 게 자원과 단계를 공유하는 거래요. 아시겠어요?
이는 수출에 비해 자사의 자원을 더욱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형태이므로 위험성이 올라가지만 수출보다 현지의 업체의 운영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대리 문제 등을 줄 수 있는 강점이 있대. 그러니까 또 한국어 공부할 때 뉘앙스지 또 강점이라지 강점이라지 않고 강점.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계약 방식 중 전략적 제휴, 라이선싱, 프랜차이징 등의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 라이선싱과 프랜차이즈 볼까 이제. 라이선싱은 이런 것 같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일정 수준의 유무형 자산. 라이선싱 드라이버 라이선싱 아시죠? 그냥 자격증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네요. 여기는 또 일정 수준의 유무형 자산을 해외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이에 따라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형태다. 뭔 소리야 얘는 또. 그러니까 권한을 주라.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쓰니까 수수료 대가를 지급받는 거지. 쓰니까 그지? 상식적으로. 이러한 자산에는 기술이나 지식적인 측면과 상표, 특허 등의 유형적 요소도 포함되며 계약상의 요소들을 활용하여 라이선스를 받은 회사가 이외의 운영과 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외국의 스포츠팀이 로고에 대한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여 로고가 들어간 의류나 신발 등을 제작해서 파는 경우가 대표적인 라이선싱 형태의 해외 계약이다. 이게 뭐냐? 라이선싱 체결하고 로고 들어가면 제작해서 파는 거야. 프랜차이징. 라이선싱이 특정 요소의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는 형태라면 프랜차이징은 조금 더 넓은 범주에서 사업 모델이나 운영 시스템을 공유하는 형태다. 브랜드나 사업 형태 및 활용 자재 등에 대한 재량권이 낮은 편이며 이에 따라 프랜차이지가 시장의 변화나 외부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든 단점이 존재한다. 반대로 라이선싱도 해당하는 계약 방식의 장점은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빌려 활용하면서 각자의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죠? 프랜차이즈 요즘 많잖아. 뭐 바스킨라빈스 말고 그 파리바게트라지? 한국에 있는 거. 그런 거지. 해외 직접 투자. 해외 직접 투자는 수출이나 계약 방식과 달리 기업이 해외에서의 경영에 직접 참가하기 위한 형태다. 와, 이거 있지. 이게 외국에서 한국에서 진짜 많이. 이게 한국에 번역되면 외국인들 때문에 그래. 사실 이게 투자가 엄청 많거든. 해외 직접 투자는 기업은 경영권에 대한 통제력을 강하게 가질 수 있지만 그만큼 큰 위험 부담을 가지죠. 당연하지. 반대로 해외 투자를 받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산업이 성장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형태는 단독 투자, 국제 합작 투자, 국제 인수 합병 등이 있다. 야, 뜻을 안 알려주네요. 이 책에서. 공식 가이드되고 있는데. 국제 합작은 뭐예요? 나라에서. 국제 인수 합병 뭐예요? 사람. 아시겠어요? 뭐 대충 때려 맞춘 거야 저는. 국제 경쟁 우위 다이아몬드 모델. 이거. 마이크 퍼터 선생님은 경쟁 우위, 경쟁 전략에 이어 국가 경쟁 우위 개념도 제안하는데 기업들이 글로벌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국가의 범주가 가진 특징들이 이 기업들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국가의 특징은 결국 국내 기업들의 형태나 발전 양상을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가 단위 경쟁 우위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국가 경쟁 우위 다이아몬드 모델은 주요한 4가지 조건을 담고 있는데 수요 조건 보이세요? 수요 조건, 요소 조건, 관련 및 지원 산업 보이세요? 기업의 전략 및 조직 구조와 경쟁자 이렇게. 근데 순서 또 외우라고 이걸? 수요 조건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국가의 시장이 가진 특성과 시장을 이루는 소비자의 특징. 영어는 디맨드 컨디션 하는데 뭐 디맨드 컨디션. 국가의 시장이 가진 특성과 시장을 이루는 소비자의 특징이 말인데 내수 시장의 성장성이 중요하며 수요의 양적 측면보다 소비자 니즈의 민감도 등 질적 측면이 기업의 혁신을 촉진한다. 이게 뭐야 이게? 얘는 질 우선이네.
예를 들어 한국의 소비자들은 서양보다 서비스업이 있어. 친절 등의 가치에 민감. 진짜? 이건 모르겠네. 뭐 민족 특성. 인천공항 등의 서비스 제공 플랫폼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지. 요소 조건 factor conditions. 뭐라고? factor conditions. 요소 조건은 국가가 보유한 자본과 노동력 등의 자원에 집중하며 질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천연 자원을 쉽게 구할 수 있거나 인건비가 높지 않은 경우도 경쟁 우위를 얻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전문 인력의 양성이라든지 R&D를 통한 기술의 확보 등이 국가 경쟁력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박사 인력 등의 고학력 인재를 국내로 영입하기 위해 특별 비자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렇지? 관련 및 지원 산업. 관련한 산업 혹은 기업이 집약되어 있는 경우 경쟁과 시너지를 통해 이해돼서 건데 요소. 자, 얘는 그러니까 박사. 오케이? 이해됐죠? 관련한 산업 혹은 기업이 집약되어 있는 경우 경쟁과 시너지를 통해 해당 산업이 다른 나라보다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산 프로세스를 고려했을 때 부품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거나 동질적 기업이 많아서 기술이나 시장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건 뭐 정보전이네. 기업의 전략 및 조직 구조와 경쟁자 from stretch, structure, and rivalry 국가 내에 형성되어 있는 산업의 경쟁 정도와 그에 따른 전략도 주었어. 애는 그냥 기업이에요. 조직, 이게 인적 자원, 조직 행동론 이런 거, 그죠? 국가 내 특정 산업에 연관된 경쟁자가 많아지면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투자와 혁신적 전략의 시도를 감행하며 국가의 특성과도 연결시킨다. 이를 통해 경쟁이 적은 시장에 비해 관련 산업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진짜 짧네. 글로벌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산업 구조 분석 모형 이거는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산업 구조 분석 모형은 이 산업을 분석하는데 5가지 영역을 고려하며 이 때문에 5 models라고 보인다. 5 forces 모델을 보는데 이처럼 기업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 구조 요소에는 기존 산업 내 경쟁 기존 산업 내 경쟁 공급자 교섭력, 수요자 교섭력, 대체적 위협, 잠재적 경쟁자 위협이 된다. 잠재적 경쟁은 뭐야? 우리 수능 똑같아. 우리 수능 볼 때 고3만 보는 거 아니잖아. N수생 보자, N수생. 그거야. 대체적 뭐야? 우리가 만약에 석탄이 있어. 우리나라에. 석탄이 있는데 다른 나라 더 많이 짓는 거야, 매장이. 그러면 우리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거지. 수요자 교섭력은 뭐냐? 수요하는 사람 있지. 공급 말고 수요. 수요가 사는 사람이 얼마나 교섭하는지. 그거야. 공급자도 마찬가지. 공급이 얼마나 교섭하는지. 산업 내 경쟁, 당연히 경쟁이 일어나지, 산업 내. 오케이? 기존 산업 내 경쟁, 볼게.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환경으로 기존 경쟁자들과의 관계임이 안 돼요. 그렇지? 산업 내에서 경쟁 정도가 높을 경우 점유율 등의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진다. 공급자의 교섭력. 공급자는 기업이 다루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단계에서 자사보다 이전 단계에 있는 이해 관계자들을 의미한다. 자사보다 이전 관계에 있는 단계인 거? 즉 자동차 제조업체에게는 타이어 생산 기업이 휴지 제조업체에게는 벌목 업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급자가 시장에 얼마나 많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에 따라 기업이 유리한 상황인가 판단할 수 있다. 공급자의 숫자나 전환 비용, 공급자의 전방 통합 능력, 공급자의 정보량, 기업의 원자재 비중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공급자의 교섭력을 측정할 수 있다.
대체재, 수요자 교섭력, 뭐 잠재적 경쟁자, 뭐 공급자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구매자 혹은 수요자의 교섭력은 공급자의 교섭력과 반대로 우리 기업의 제품을 공급받아서 상품 제작이 다음 단계를 수행하는 기업부터 최종 소비자군까지 포함한다. 구매자의 교섭력이 높은 경우는 공급자의 교섭력을 판단하는 지표와 거의 동일한데, 구매자의 규모와 후방 통합 능력, 구매자 전환 비용, 제품 차별화 정도가 포함된다. 구매자의 교섭력이 높으면, 예를 들어 구매자의 숫자가 많은 경우 시장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구매자의 구입력 때문에 요구에 과도하게 반응하면은 기업이 장기적 운영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모르겠네 잘. 대체재 위협. 대체재 위협은 시장에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대체자는 기업의 제품 특성이나 구매자가 인식하는 대체 가능 여부에 따라 그 범위가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마트 체인인 월마트의 산업 구조 분석을 보면 이 모형의 한계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월마트의 산업 구조 분석의 범주는 대형마트 혹은 유통산업이지만 2017년 6월 아마존이 홀푸드 인수는 그 경계를 무너뜨리면 오프라인 유통산업에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이처럼 산업구조 분석 모형은 기업의 정적인 상황은 분석할 수 있지만 동태적인 경쟁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산업 단위 내의 시각으로 소비자, 플랫폼 등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적 경쟁자를 분류하기 쉽지 않다는 등의 장점을 가진다. 내부 환경 분석. 마이크로소프트 경쟁 전략에서 산업구조 분석 모형을 제시한 이후 기업이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경쟁 우위를 얻고자 하는 방식이 실무와 학계에서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산업구조 분석 모형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등장했는데, 가장 핵심적 질문은 그렇다면 왜 동일한 환경에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도 성공과 실패가 나뉘는가? 이거 나쁘지. 하는 것이었다. 즉 산업 내 기업들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외부 환경에 따라 기업의 경쟁 우위를 판단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에 따라 바니를 주축으로 기업 내부의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원 기반 이론이 제시되었다. 자원 기반 이론은 기업 내부의 잠재적 핵심 자원을 찾아 경쟁 우위로 연결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게리 하멜 교수와 프라하라드 교수가 이야기한 핵심 역량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 명령이 경쟁 우위로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로 VRIO 모형이 제시되었는데, 가치, 밸류, 희소성, 레어리티, 알검도시키, 크리에이터들이 주의해야 될 거지. 가능성, 조직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함. 자, 주활동, 원자재 투입, 보조활동, 조달활동, 기술관리, 인적자원관리, 기업 인프라. 이게 바로 보조활동이죠. 주활동 뭐야? 생산, 출고와 물류, 마케팅과 판매, 서비스 활동 뭐야? 결국 이윤이지. 응? 주요 활동은 기업의 이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관리하는 활동들이 해당되며 원자재 투입, 물류, 마케팅, AS 등의 요소들로 나눠준다. 보조활동에는 해서 식품이나 서비스를 통한 이윤 창출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를 위해 필요한 조직 활동, 인적 자원 관리, R&D 등의 요소들이 포함된다. 이 분류를 통해 핵심 영역에 기반한 조직의 강약점을 구분하여 경쟁 우위를 만들기 위해 집중 혹은 보완해야 할 부분을 식별할 수 있다. 강점 뭐야?
이거 다 했다. SOT에 응? SWOT 전략. SWOT 분석은 기업이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고려하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을 가진다. 외부 혹은 내부 한쪽만 고려해서는 효과적인 전략을 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업 내부의 강약점과 외부의 기회, 위협을 고려하여 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산업구조 분석 모형이나 가치사슬 분석에 비해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환경 분석 도구들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후에 외부의 기회와 위협을 고려하여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각각 연결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SWO, WO, STWT 네 가지 전략이 있는데 예를 들어 SO 전략은 기업의 강점을 이용해서 시장의 기회를 살리는 전략이다. 디자인 역량이 뛰어난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마침 시장에서 고객들이 차를 고를 때 미적 요소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SO 전략이지. 와 근데 이거 그래프 외워야 되냐? 시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사업순위 전략, 본원적 전략. 본원적 전략은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사업부 수준에서의 전략 분류로 경쟁 우위와 경쟁 영역의 정도를 고려하여 원가 우위, 차별화, 집중화 전략의 세 가지 유형이 반영돼 전략을 선택한다.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경쟁의 원천을 원가를 낮추어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저원가 방법과 가격을 높일 수는 있으나 경쟁사보단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 방법으로 나눈다. 근데 경쟁 범위가 넓은 경우 시장 선발자 여부나 고객 특성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저원가나 차별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원가 우위 예로는 국내 항공 9개의 저가 항공사들이 기내식을 통합한 서비스를 축소. 그런 뉴스에서 기내식 그거 있지. 뭐 너무 불량식품처럼 내가지고 뭐 이런 게 있었어. 하여튼 사건이. 그래서 반대로 차별화의 경우는 애플의 감성적인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의 우수성 등을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비싼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신제품. 야 이거 개쩔지.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애플 못 사? 설마 대출하면서 그런 거 같다. 뉴스에서 대출까지 하면서 그 아프리카에서 자기 신장 하나 팔고 애플 아이패드 산 새끼 봤어. 내가 뉴스에서 봤거든. 야 진짜 너무하더라. 근데 사실 경제 같은 경우는 뉴스를 좀 많이 봐야 돼. 사실상 컬럼에서 이게 고등학교 때 제가 배운 건데 경제 선생님이 뉴스를 많이 보면은 70%는 알 수 있대. 경제 팁입니다. 팁 경제. 그래서 우수성 등을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비싼 가격에 해서 나오는데 가격에만 집중하여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의 위험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또한 차별화의 경우도 실제로 제공하는 차별화의 요소가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고 전달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시장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어나갈 수 있다. 그지? 예를 들어 펩시에서 세븐업이나 스프라이트를 보고 시레아 미스트라는 생물 개발했지만 단순히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모방이 그치면서 차별적 가치와 원가의 둘 다 놓친 실패 사례. 모르겠네 난. 근데 펩시는 망했지 이제. 펩시콜라 솔직히 말해서 레시피 공개되면 끝이잖아. 근데 코카콜라는 같은 콜라인데도 불구하고
레시피를 절대 공개 안 하잖아. 에이, 펩시 진짜 맛대가리 없잖아, 솔직히. 원 플러스 원에도 안 사나. 차별화, 어중간한 상태, 원가 우위, 투자 자본 투쟁률, 시장 점유율. PCC 매트릭스는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인 버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사업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고안한 도구다. 아, 이것도 그렇지. BCG 매트릭스는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을 두 축으로 활용하여 사업의 향후 수타, 물음표, 퀘스천 마크라네, 캐시카우, 그대로 캐시카우네, 덕으로 분류한다. 그러면은 이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에 관련한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내부에서는 자사가 성장 점유율을 높여서 스타로 가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소 될 것이다. 일정 시간 지나면 시장 성장률이 줄어들면서 서서히 포화 상태가 되는데 이때 자신의 사업이 시장에서 충분한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캐시카우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앞부분은 독학 가능한데 뒷부분은 진짜 독학 못하겠어. 회계 강의 없이 어떻게 할 건데 회계 이해가 하나도 안 가나 너 공부해도. 내가 공부했지 이거. 응? 회계 진짜 나 이거 못하겠어. 나 회계 다 공부했는데. 아 이거 어쩔 건데. 재무 상태표 있네 여기. 저 내일 모레 시험이에요. 근데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 왜? 영어 공부하느라. 자, 그냥 풀게. 나도 뭔지 몰라. 공부 안 해서 몰라. 16대는 마지막 기업 분석. A 기업은 가와, 얘 시험 안 나올 리가 없어. 근데 회계 부분이. A 부분은 가와 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점의 최저 투자 수익률은 10%다. 최저 투자 수익률 10%다. 이 아래의 정보를 토대로 올바른 것. 매출액이 지금 가가 1000, 나가 1200, 순이익은 300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가의 투자 수익률 나보다 높다? 순이익이 300인데? 480이지? 근데 매출액을 감안하면 안 되지. 1000. 와 이거 머리 아픈데 나만. 야 이거 모르겠어 나. 기억 맞는 것 같은데? 왜 순이익이 더, 자 나가 가보다 높은 거 아니야? 자 내 생각은 순이익이 지금 나가 높잖아. 그지? 그러면 논이 높다는 거는 수익률이 높다는 거잖아. 그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 제가 전공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1번